예, 이번 시간에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역할을 얘기해요. 문장 속의 역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품사와 문장 성분을 비교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품사는 타고난 성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름이 강경일인데 학교에 있든 집에 있든 친구들하고 있든 어디에 있든 선생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은 강경일이에요. 그쵸? 이게 품사의 개념이에요. 원래 타고난 성질이어서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을 품사라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품사를 구분할 때는 가장 기본형, 타고난 그 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예쁜 사람이었을 때 예쁜을 갖고 평가하지 않고 기본형이 예쁘다 갖고 평가해서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문장 성분은 역할이에요.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교사죠. 집에 가면 남편이고 아빠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구고 혹은 누구에겐 선후배고 누구에겐 후배,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역할은 달라지게 되는데, 낱말이 이제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역할은 그때그때 그 문장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게 되죠. 이런 걸 문장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문장 성분은 문장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와우, 철수야, 멋진 시진이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 난 정말 강 선생이 된 것 같아. 이 문장인데요. 여러분들 이 모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7개의 문장 성분이 다 들어가도록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한번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문장을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뭘까요? 문장의 주인. 예, 당연히 주어겠죠, 주어.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죠? 예, 멋진 시진이가, 일단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둘 다 이제 문장이 두 개니까 주어가 두 개가 질 텐데, 예, 주어는 시진이가, 그렇죠? 시진이가 나에게 보낸 거니까. 그 다음에 나는, 예, 줄임말이죠. 얘네들이 문장 속의 주어가 되죠. 그렇죠? 보통 주어가 중심이에요. 모든 문장은 여러분들이 주어를 먼저 판단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주어를 여기다 붙일까요, 일단? 네. 이렇게 주어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가 일단 나오고, 주어가 나왔으면 이제 주어 다음에 꼭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주어를 주로 설명하는 말, 중심적으로 설명하는 말인데 그게 뭐냐? 그게 서술어예요. 서술어. 자,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일단 찾아보면 철수야, 멋진 시진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 했을 때 시진이가의 서술어는, 예, 보냈어가 되죠. 그죠? 시진이가 보냈어, 이렇게 기본형이 되는 거죠. 난 정말 강 선생이 된 것 같아. 이거는 난 정말 강 선생이 된 거죠. 그죠? 된 것 같아. 요거는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낱개로 표현하기 위해서 말한 거니까 이거는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일단은 난 되다, 됐어 라고 이렇게 해서 되니 서술어가 되죠. 예, 그래서 일단은 문장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와 서술어를 찾는 거예요. 주어와 서술어만 찾으면 일단 뼈대는 찾은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주어와 서술어만큼 또 중요한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뭐냐? 그 놈이 목적어예요. 자, 시진이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 해서 목적어는 뭐죠? 예, 목적어는 보통 을이나 르이라는 조사를 갖게 되죠. 그래서 편지를, 잠깐만요. 예, 편지를이 목적어가 되죠. 편지를이 목적어가 되죠. 그렇지? 그래서 시진이가 편지를 보냈어. 이렇게만 해도 문장 속에서 좀 중요한 정보들은 다 나왔어요. 두 번째 문장, 난 정말 강 선생이 된 것 같아. 여기에는 목적어가 없죠. 네, 목적어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뒤에 있는 서술어가 어떤 걸 쓰이는가에 따라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안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순간에는 꼭 써야 돼요. 만약에 시진이가 보냈어 하면 궁금하잖아. 그렇죠? 목적어가 궁금해. 뭘 보냈냐? 궁금하니까 목적어를 그럴 때는 꼭 써야만 합니다. 다음에 이제 목적어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보어예요. 보어. 보어도 되게 중요한데 역시 목적어와 마찬가지로 보어도요. 꼭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꼭 사용되는 건 아니고 사용돼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에는 꼭 써야 되죠. 자, 이 문장 속에서 보어가 뭐가 있냐면 난 정말 간성생이 된 것 같아 했을 때 아까 난이 주어라고 그랬죠. 주어인데 원래 주어에 붙는 조사가 따로 있어요. 은는 이 가가 있죠. 나는, 그쵸? 내가, 그쵸? 이렇게 해서 은는 이 가가 보통 주어에만 붙는데 주어에 붙는 조사가 붙는 또 하나의 말인데 그게 보어예요. 여기서 뭐가 되냐면 난이 주어가 일단 지금 문장 하나밖에 주어가 없으니까 난이 주어니까 요 강선생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놈이 보어가 됩니다. 네, 보어가 돼요. 보어는
보통 이제 우리 국어 문장 속에서는 보어를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되다나, 여기 뒤에 서술어가 중요해요. 서술어. 여긴 되다가 쓰였죠? 되다나, 그렇죠? 되다나, 아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아니다. 라는, 서술어 앞에 쓰여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해주는, 이 의미의 대상이 되는, 뭐가 됐냐, 뭐가 아니냐의 대상이 되는 놈을 우리는 보어라고 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강 선생이, 난이 주어니까요. 내가 주어니까, 난 정말 됐어. 뭐가 됐어? 강 선생이 됐어. 이렇게 해서 이 되다나 아니다의 대상이 되는 놈을 우리는 보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보어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수식어들이에요. 수식어. 그러니까 수식어들. 다른 말을 꾸며주는 말들이 있는데, 꾸며주는 말은 대표적으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부사어와 관용어가 있죠. 자, 이 문장 속에서 이제 나머지 아직 동그라미 쳐지지 않은 것들이 이제 그런 거에 속할 텐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 앞에부터 좀 보면요. 와우, 철수야 이런 놈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문장의 진짜 시작은 여기가 시작이에요. 멋짐부터 시작이에요. 앞에 이제 이 반점이죠. 따옴표라고 그러는데, 이 반점이 찍혀 있는 이 앞에 부분은 실제로 이 문장이 시작됐다고 보기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있으나 없으나 뒤에 있는 문장은 전혀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문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홀로 존재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런 놈들을 우리는 독립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 문장 속에서 독립어는 두 개가 있어요. 와우, 이런 감탄사 같은 거고요. 철수야, 누굴 부르는 말 있죠? 여러분들 높임법 할 때 누굴 부르는 말들 꽤 썼는데, 앞에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요. 그런 부르는 말들이 다 독립어에 해당됩니다. 할 수 있겠죠?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게요. 관용어나 부사어가 있는데, 관용어부터 한번 볼까 합니다. 찾아볼까 합니다. 관용어는 잠깐만요. 한번 자체를 좀 바꾸고요. 관용어는 이제 뭐냐, 명사나 대명사, 수사 같은 체언을 꾸며주는 놈이에요. 문장 성분에 들어가도 관용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놈을 관용어라고 얘기해요. 자, 이 문장 속에서 관용어는 한계가 있어요. 뭐냐, 여기 있죠. 멋진. 멋진이 뒤에 있는 시진이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진이는 명사잖아요. 주어이기도 하고 명사이기도 한데, 그렇죠? 시진이는 이 체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멋진이 관용어가 됩니다. 올릴까요? 관용어가 돼요.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멋진이 관용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멋진의 기본형은 멋지다죠. 멋지다의 품사는 형용사예요. 하지만 문장 속에서는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관용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품사와 문장 성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부사어인데, 부사어는 흔히 얘기하는 서술어를 꾸며준다고 보면 돼요. 서술어를 꾸며주는 놈이고, 서술어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부사어입니다. 이 문장 속에 뭐가 있냐? 자, 보자. 멋진 시진이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 나에게를 빼면 멋진 시진이가 편지를 보냈어 했을 때, 보내긴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은 뭐가 되냐면 서술어가 중심이에요. 보내긴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냈어? 보내는 거는 그냥 보냈어 하면 모든 사람한테 다 보내는 거잖아요. 그 중에 누구한테 보냈어? 의미를 제한하거나 한정해야 되죠. 너무 광범위하면 의미가 명확하지 않죠. 이거 보냈어를 좀 보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 나에게, 이걸 우리는 부사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래서 부사어입니다. 여러분들 문장 속에 나 학교에 갔어 했을 때, 학교에 갔어, 나 갔어 했을 때, 어디 갔어 했을 때 그 갔어의 의미를 보완해주기 위해 사용된 학교에, 이런 말들 역시 부사어에 속하는 거예요. 다음에 대표적인 부사어는 이런 거죠. 정말, 이런 거죠. 정말 됐어. 되긴 됐는데 어떻게 됐어? 정말 됐어. 이렇게 할 때 역시 그 의미, 뒤에는 서술어의 의미를 꾸며주기, 수식해주기 위해서 사용된 이런 말들을 우리는 부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총 7개의 문장 성분을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은 문장 성분의 중심은 주어죠. 그렇죠? 주어가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나가는 게 서술어가 있고요. 다음에 주어나 서술어가 있고요. 주어가 휘어졌네요.
서술어가 있고, 그다음에 꼭 써야 되는 놈 중에 하나가 목적어가 있죠. 이거 자꾸 움직이죠. 목적어가 있고요. 그렇죠? 다음에 목적어처럼 비슷한 놈 중에 하나가 이제 보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주어나 이제 목적어 같은 체언을 꾸며주는 걸 우리는 관형어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죠? 다음에 서술어를 주로 꾸며주는 거를 부사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홀로 쓰이는 독립군 있죠. 그놈이 독립어가 되죠. 이렇게 총 7개의 문장 성분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장 성분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됐는데도 뒤에 있는 이제 문장을 갖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는 과일을 먹는다 했을 때 역시 문장 성분 보면 나는은 주어죠. 주어. 다음에 먹는다는 서술어. 과일은 목적어죠. 그렇죠? 나는 학교에 갔다. 역시 나는은 주어. 갔다는 서술어. 학교에는 애가 쓰였죠. 을이나 르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 아니에요. 근데 가다 어딜 갔냐 했을 때 그 가다의 의미를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걸 부사어라고 합니다. 학교에는 부사어예요. 나는 동물이 아니다 혹은 나는 동물이 되었다 했을 때 되다나 아니다 앞에 쓰인 동물이는 이거는 보어죠. 보어. 얘기한 것처럼 이 보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 보어는 되다나 아니다 앞에 그 대상, 보어의 대상, 그러니까 되다나 아니다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어라고 합니다. 당연히 얘는 주어고요. 얘네들은 서술어가 되겠죠. 그렇죠? 나는 빨간 과일을 맛있게 먹는다 했을 때 얘 주어. 그렇죠? 먹는다. 서술어. 맛있게 먹는다 꾸며주네요. 부사어. 그렇죠? 과일을 목적어네요. 빨간. 목적어를 꾸며주네요. 과일은 체언이죠. 그러니까 얘는 관형어. 그렇죠? 이렇게 문장 성분을 쉽게 분석할 수 있어요. 와우, 철수야, 학교에 가자. 와우, 철수야, 둘 다 독립어. 그렇죠? 학교에는 당연히 학교에 가자를 꾸며주는 걸로 해서 이건 부사어. 그렇죠? 그다음에 과자는 서술어. 이렇게 우리가 문장 성분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을 알아야지 실제 문장 속에 선생님 뭘 찾아라 했을 때 쉽게 좀 찾을 수가 있고 본인도 머릿속에 개념이 좀 쉽게 잡히죠. 그래서 꼭 이해해 놓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